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성입니다. 오늘은 환율 얘기 다시 해보겠습니다. 요즘 그 이머징 마켓 국가들이 미국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그 환율 방어에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아에서 몇몇 국가들이 새로운 방법으로 환율을 방어한다, 뭐 이런 뉴스가 있거든요. 그 관련돼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환율 방어의 새로운 전략,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의 크리에이티브한 방법,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하다는 게 이제 예전에 안 했던 새로운 방법으로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결국 자국 통화 표시 국채 발행을 확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 표시 채권이 아니라 자기네 나라 통화의 국채를 발행을 확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이번 달에 실제로 발표를 하고 많이 발행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는 9월 달부터 새로운 국채를 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화를 방어를 하려면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이제 달러를 직접적으로 파는 방법이 있고, 또 자국 통화의 이자율을 높여가지고 달러를 사려면 달러를 사고 자국 통화를 줘야 되는데 그 자국 통화의 이자율을 높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우리 IMF 시절에도 우리나라 이자율이 막 25%, 30% 이런 식으로 올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자국 통화의 이자율을 올려서 이제 환율을 방어하는 방법은 뭐 예전부터 있던 방법인데, 이걸 왜 이제 크리에이티브한 새로운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책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채권을 많이 발행해 버리는 거죠. 채권을, 국채를 많이 발행을 하니까 그 리퀴디티가 흡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올라가는 것보다 이거의 타겟은 시중에 있는 자국 통화의 유동성을 줄여서 효과를 보겠다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식으로는 별로 안 해왔죠. 주로 이자율 자체를, 정책금리를 높이는 쪽으로 갔는데, 이제는 정책금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채권 발행을 많이 해서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줄여서 달러를 사기 어렵게 만들겠다, 이런 방법을 지금 인도하고 인도네시아가 썼는데, 이게 뭐 새로운 방법이라는 거죠. 크리에이티브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인도하고 인도네시아만 한 게 아니라 중국이 했는데요. 중국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옵쇼에서, 그러니까 중국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중국 바깥에서 옵쇼에서 위안화 표시 채권을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옵쇼에 있는 위안화가 중국 안으로 들어와 버리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옵쇼의 위안화가 부족하니까 옵쇼에서 달러를 위안화를 대가로 사는 거, 그러니까 달러를 산 압력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옵쇼에서 위안화 표시 국채 발행이 사상 최고치라고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 자국 통화 표시 국채 발행을 확대하면서 외환 보유고 사용, 즉 그러니까 시장에서 직접 개입하는 거죠. 달러를 파는 거, 그런 것과 병행하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머징 마켓들이 왜 요즘 환율을 방어를 해야만 하는지는, 사실은 미국 이자율이 하이어 포 롱고 될 것 같으니까 결국 이렇게 된다면 리스크 어셋들이 다 하방 리스크가 커지잖아요. 결국은 이머징 마켓에 있는 모든 어셋들은 다 리스크 어셋인데, 그러면 자국의 외환이 아웃플로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게 되고, 그러니까 환율 방어가 중요해지는 거죠. 자국에 있는 외환이 아웃플로가 되면 이게 뭐 달걀이 먼저인지 뭐 닭이 먼저인지, 먼저 나감으로써 나빠질 수도 있고 또 나빠지니까 또 나가기도 하고, 어쨌든 이머징 마켓 입장에서 보면은 자국의 외환이 바깥으로 나가게 되고, 그래서 모든 금융 어셋들이 가격이 내려가면 좋지 않은 거니까 지금 방어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특별히 아시아 국가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뭐냐면 아시아 국가들의 정책 금리가 다른 EM 국가들에 비해서 더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미국 페드 금리하고의 차이가, 인디아 경우에는 마이너스 2.37이다. 그러니까 인도의 정책 금리는 미국 페드 금리보다 2.37%가 더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를 쭉 정리를 한 건데, 1등이 인디아고요, 2등이 말레이시아, 3등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타일랜드, 전부 아시아 국가들이잖아요. 그 밑에 이제 사우스 아프리카, 폴란드, 체코, 브라질, 칠레, 멕시코, 헝가리, 콜롬비아, 이런 식으로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멕시코 같은 경우는 0.55%가 미국 페드 금리보다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페드 금리가 5.5니까 6.05인가 봐요. 뭐 이런 식으로
이 아시아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더 낮다.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더 낮으니까 아까 같은 그런 아웃플로우가 더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정리해 보면 아시아 국가가 상대적으로 다른 이머징 마켓 국가에 비해서 이자율이 더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이자율과의 격차가 더 크고, 그러니까 아웃플로우의 위험이 더 크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환 리저브가 얼마나 있는지가 좋으냐 이런 걸 얘기할 때 흔히들 얘기하는 게 그 무역 대금의 3개월치를 갖고 있으면 좋다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수입 대금의 몇 달치를 갖고 있느냐를 많이 보는데 보통 3개월은 최소한 있어야 된다 그런 건데, 그런 걸 보면 브라질이 이제 17개월, 뭐 차이나 콜롬비아 이렇게 쭉 있는데 우리나라는 7.7개월이네요. 이런 식으로 보면 결국 차이나가 여기 있고 인도 여기 있고 필리핀, 타일랜드, 사우스 코리아, 인도네시아, 전체적으로 아시아 국가가 별로 나쁘지 않은 편이죠.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들이 충분한 포린 리저브가 있는데 이것도 절약을 해가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게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효과를 보면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사실은 상대적으로 아시아 국가 그 환율이 선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외신에서는 이게 스마트한 방법이다. 그리고 이거는 외환 보유고 파는 것과 병행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시중에 있는 그 자국 통화의 리퀴디티를 줄여서 달러를 사는 걸 어렵게 하는 방법인데요. 결국 그 시중에 리퀴디티를 줄이게 되면 정책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내 이자율을 높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자율을 높이게 되면 결국 성장을 희생하는 결과가 오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새로운 방법이고 뭐 그렇게 새롭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데, 항상 자국 통화의 이자를 올리는 거는 원래 그 환율 방어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긴 한데, 그거를 정책 금리를 올리지 않고 채권, 특히 장기 채권을 발행을 해서 시중에 유동성을 흡수하거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 내보다 해외에 있는 유동성을 흡수함으로써 달러 사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